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역시 미 증시를 보셨을 텐데요. 조금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얘기했던 대로 국내 증시는 밑에 2425포인트 여기서 거의 멈추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감이 있었는데 오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론 하락은 하락이지만 아래 꼴을 달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보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면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제가 그 내용은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지만 제목만 딱 보면 벌써 알잖아요. 아주 으시으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러한 제목을 갖고서 앞으로 크게 폭락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논조의 글이 있고요. 제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괜찮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승승장구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우냐면 내가 알아야 내 자산을 지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장은 재작년 6월 달에 주가가 3,316포인트에서 무려 1년 반, 그러니까 18개월이죠. 18개월, 1년 반 동안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서 월말 종가 기준으로는 2,155에서 저점을 찍고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밑으로 갈 때 내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면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손실나고 만약에 진짜 1년 이상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는 찍는 쪽보다도 내가 보고 맞추는 게임.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주식시장은 내가 예측만 하지 말고 대응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하면 아무리 가위바위보를 잘하더라도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연속해서 그 누굴 만나도록 이기는 방법은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상대방이 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면 무조건 100점 100승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건 반칙이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같이 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주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고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내가 올해 장세에서 올해 장세는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뭐를 알아야 내가 매매 손들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토픽을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진바닥과 이 가바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3,316에서부터 주가가 밑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주가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세 번의 바닥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나는 작년 6월 달에 녹색존. 그죠? 2,332에서 첫 번째 바닥점을 잡아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부력존 2,155에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주가가 2,296 아래만 되면 이건 과매도다. 이 모든 지점은 끝내 이기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답은 좀 이따 맞춰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바닥점은 과연 진바닥인가요? 아니면 가바닥인가요? 중요한 거는 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가바닥입니다, 진바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진바닥이면 왜 진바닥이고 왜 가바닥이면 왜 가바닥인가요?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찍는 대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거시적인 경제고 뭐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항상 맞춰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이것이 진바닥을 찍었는지 가바닥을 찍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주가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중방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이 숫자에는 여긴 뭐라는 숫자가 있느냐. 바로 2,42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의미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보면서 내는 가위바위보의 즐거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그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의 의견이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 김종철은 저렇게 보는구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렇게 제 기억에 빅픽처는 여태 틀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과연 빅픽처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코스피 저쪽이 일봉이고 이쪽이 분봉, 30분봉입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종합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빅픽처와 디테일을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디테일을 분석하면 30분봉이 너무나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강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양봉, 음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작년 1년 동안에 계좌가 녹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도 유튜브에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좀 좋지 않게 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실 때 거기다 놓고 선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거의 우리 수강생이실 겁니다. 특히 누가 적극적으로 선풀을 달아주고 있을까요? 이미 작년에 계좌가 녹아서 들어오셨다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경험? 보근에는 가위바위보요.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여기 2,500 이렇게 여기 두드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마다 매도, 진짜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드리고 대신 얘가 밑으로 내려가도 2,425포인트 여기를 지켜주면 괜찮다. 그리고 얘가 설령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여기 밑에 갈 때는 만약에 매수가 있다고 가이드를 해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레알이라면 그거 참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요 진짜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사회자분하고 이 강의를 같이 한 경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좀 넘었죠. 네. 네. 사실 가족 같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저를 부르라고 하고 저도 저희 집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도움을 줍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친숙합니다. 근데 제가 참 우리 사회자를 보면서 제가 많이 놀라는 건 뭐냐면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 중방 패턴이든 뭐든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차트 분석도 아니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데이터를 통해서 뭐 다른 거 다 간두고 여러분 저쪽에 우리가 작년에 장 그렇게 빠질 때 한참 장이 위에서부터 폭락할 때 막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뭐 2,000 깨진다, 1,800 깨진다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쫙 내려갈 때 6월 달에 2,332 정도에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사면 끝내 이 길이라. 그 다음에 2,155는 이건 더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를 맞고 틀리고 그걸 이렇게 자랑질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근거, 그 녹색 캔들의 그 근거를 제가 계속 팩트 데이터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맥점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야 나는 2,330에서 바닥을 찍을 거야. 2,155에서 바닥을 찍을 거야. 그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건 진 바닥이 아니에요. 다들 그냥 찍죠. 이제 바닥을 찍었을 것 같아. 아니요. 아직 얘는 바닥 존에 있었지만 바닥을 찍은 건 아닙니다. 감히 제가 저 바닥점 3개를 이렇게 여기선 쏘세요라고 했지만 저거는 진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누차겠지만 바닥은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이거 바닥 찍었네. 얘가 바닥을 찍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건 아주 당연한 건데 2,425를 안 깨면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대로 주가 올라가다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쫙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무조건 다 때리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산 깡통 나옵니다. 여기는 다 도망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려가면 와 박수치고 장이 내려가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유튜브에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합니다. 제목도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 그죠? 그럼 이제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또 장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조건가요? 주식은 장투해야 돼요. 그럼 또 그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농락에 여러 재산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귀중한 재산을 그렇게 찍는 데다가 비중을 두십니까? 그 사람들이 점쟁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점쟁인가요? 아니거든요.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럼 점쟁일까요? 올라가면 때려주고 내려가면 매수하고? 아닙니다. 이게 바로 중방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중방은 파동이 아닌 걸 중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녹색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 녹색선이 이렇게 있죠. 얘가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빨간 선이 얘가 보면 데드 골드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땐 주가는 직전 고점대에 들어가면 매도 때려주는 걸 중방 직고 패턴이다라고 하고 내려갈 때마다 받아주는 걸 중방 직접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자의 기억에 혹은 제가 항상 이렇게 어떤 아이들 얘기하는데 저희 반장님이나 쿠키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 제가 2부 방송할 때 보면 색깔과 사방님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충투정하죠. 저희 제자분 중에서 스타폴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벽하게 내용을 이어가고. 아마 우리 사회자분들도 2018년도에 그거 기억날 겁니다. 주가가 밑으로 갈 때 시이시여. 저에게는 아직 한 척의 배가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방 패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밑으로 무너지고 내려갔을 때 이제 한 대가 아니라 함대가 옵니다. 근데 그때 그 함대가 옵니다라는 그 기법이 요번에 2020년 3월 달에 여기서부터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이 장은 투열스가 가요 라고 했던 아니면 오파드 가야 했던 그 기법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이 간단한 이 중방 패턴 이게 우리의 계좌를 살리고 내가 부자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배우려고 그래. 그냥 찍는 걸 좋아합니다. 무조건 간다 안 간다. 이제 이 장이 이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그럼 이제 뭐라 하냐면 거보세요. 아직까지도 안 간다고 하는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 증식에. 얘가 밑으로 가더라도 지금 2차 전지 섹터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나노신소재, 코스모학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봇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오면 아우 거 보세요. 제 얘기가 맞췄지 않습니까? 얘가 이러다가 밑으로 훅 빠지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제발 눈 감고 투자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눈 뜨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눈 감고 찍고 매매하고 수없이 다치고 상처 입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용감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정해갔죠. 어떨 때 제가 방송하다가 장이 너무 내려갈 때는 옛날 생각이 나갖고 스스로 가슴이 먹먹해져갖고 방송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저희 회원들은 아시죠. 저희 수강생분들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장은 2,500에서 충돌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주가가 위로 갈 때 충돌하는 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위에 혹시 이동평선 있니? 얘 지금 240선 걸쳐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40선 걸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너 올라갈 때 직전 고점 있니? 여기 직전 고점대 여기 있죠. 그죠? 세 번째, 너 올라갈 때 100폰드 단위의 저항선이 있니? 예, 2,400 얼마 그러니까 2,500. 얘는 여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2,500에서 두들겨 맞던 2,600에서 두들겨 맞던 어차피 주가는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맥점.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지키고 정말 내가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첫 번째 노하우는 이게 조정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떠한 조정을 받느냐가 그게 중요한 맥점이라는 거죠. 어떠한 조정이냐.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지켜주면 도대체 이 조정은 무슨 조정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조정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 되는 겁니다. 주가 조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상의 조정이 있고 기간상의 조정이 있는 거거든요. 기간상의 조정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주가의 지그재그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보세요. 상승 추세 속에서도 지금 주가는 조정은 필수예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 안 돼서 거 보세요. 못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도 보세요. 상승을 주게 되면 조정을 주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 지그재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록인 거죠. 매수가 강하니까. 반면에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이 주가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녹였는데 하락장에서는 하락이 녹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얘가 하락을 많이 준 다음에 급하게 하락 받은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제가 맨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장난 12시. 맨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바닥 찍었다고 떠들어대고 역사적인 찬스다. 제목은 잘 뽑아냅니다. 왜? 여러분 꼬시기 딱 좋거든요. 역사적인 바닥 지금 안 사면 후에. 죄송합니다만 속으로 욕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수강생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사이비인지. 근데 계속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계좌는 녹아내렸는데 아직도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는 있을까요? 공부해도 힘든 판에. 선생님 그럼 공부하면 다 돈 벌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다고 다 100점 맞고 다 대학교 합격합니까?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대학교 합격하고 누군가가 시험을 봐서 잘 점수 맞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제 얘기가 틀렸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매매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주가는 지그재그다. 그러니까 결론. 얘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 하락장에서만 조정받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주가는 위로 나가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얘가 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올라갈 때 얘가 의미선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차트쟁이 이렇게 씁니다. 아니 그럼 얘를 볼 때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그림을 보고 확인해야지 이게 차트쟁인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차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주로 매크로적인 시각을 보죠. 첫 번째. 이 장을 올라갈 때 그냥 갈 수 없다면서 제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환율. 저희가 저희 수험생하고 여기서 달러를 매도했다고 그랬죠. 대성공이죠. 달러 매도. 왜냐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미국을 많이 하니까 또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분들이 이 수출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해외 이런 거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 계셔서 또 저도 저 자신이 기록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달러에 민감합니다. 왜? 생활비를 보내줬어야 되는 거니까. 달러 매도를 때렸죠 이때요. 그죠? 1440원대에서 달러를 매도 때렸어요. 그때 여러분께는 여기 이 달러의 수준이 여기까지는 수직으로 쭉 밑으로 빠져들었는데 이 수준이 주가가 이 달러 수준이 언제 수준으로 3월달 수준에 와 있다. 사회자님 3월달서부터 작년에 뭐가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미국이. 금리. 그렇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수준. 그러니까 금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는 돈가치예요. 환율은 달러 가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달러 가치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환율 차트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듯이 환율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친해져야 되거든요. 이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문제죠. 통상 우리나라는 길게 보면 몇십 년 동안의 그 환율 보면은 1150원에 수렴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위에 1440원대 여기 라인에서 매도를 들이면서 어디까지는 그냥 내려갈 수 있다고 하냐면 1250원을 향해서 갑니다라고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왜? 그 가격대가 거의 여기 라인 근처거든요. 여기가 1240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럼 얘가 무난하게 1250원까지 오겠구나. 그 달러를 매도 때렸던 것을 여기서 일부 청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좀 달러 인버스를 좀 청산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왜? 여긴 그냥 안 빠지거든요. 이걸 제가 거의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이 왜 올라가서 막히고 있냐고요? 원래 조정받아야 될 그 자리에 환율이 달러가 올라갈 만한 부분이 되니까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얘가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다시 이 킹 달러 다시 갈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나중에 이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킹달러 다시 간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쳐보십시오.
외국인들 그렇게 매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위로 올라가서 조정은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격상의 조정보다는 기간상의 조정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 않다는 얘기고,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는 다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는 그 방법도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얘가 멈칫거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보면 환율이 약간 상단에서 약간 막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나라 장이 움직였을 때 상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좋을 텐데 미국 장은 나쁘다는 얘기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평균 PER 18배를 중심에서 수렴하고 이미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저평가당이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은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이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근데 거꾸로 미국이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신나게 올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더디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더디게 가는 얘가 지금 어디 걸렸느냐. 우리가 상해 개념이라고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증시가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냉란에 와 있어요. 이거 몇 번 얘기하죠. 저희가 한번 여기 때릴 때가 이쪽 기준으로 저희가 4,600에서 S&P 500 기준에서 매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테슬라까지도 제가 여러 차례 매도를 때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갈 때 냉란이 어디 걸려 있냐면 앞에 여기 4,100서부터 4,300 라인에 얘가 냉란이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자연 조정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해 개념이라고 하는 미국 증시의 조정,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주 작용하면서 외국인 매수를 물밀듯이 들어오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환율이 있었는데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장에서 주가가 노조는 위치와 맞물려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더욱더 큰 복병이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움직였을 때 가장 강력한 모멘텀, 얘가 가만 놔둬도 올라가고 날 때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모멘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 모멘텀은 금리가 똥금리여야 됩니다. 초저금리여야 돼요. 2020년 3월 달에 주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니죠. 금리가 저금리여서 올라간 겁니다. 초저금리일 때 장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이것을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진짜 무서운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보다 더욱더 강한 장세는 유동성 장세일 때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모멘텀. 금리가 높아도 올라갈 수 있는 장세는 각가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호재 아닙니까 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들이대는 이런 잘못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모멘텀. 경기가 너무 좋은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 속도를 제어하고자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가가 왜 빠집니까? 항상 주가는 세수에 있는 물의 온도와 같습니다. 여기에 찬물도 있고 더물도 있어요. 경기라는 물, 금리라는 물, 심리라는 물. 다만 심리라는 물은 좀 빼자고요. 이거 너무 단계적이니까. 그러면 금리라는 물과 경기라는 물이 저하는데 온도를 쟀을 때 이게 핫하니 아니면 콜드하니 찬이 더우니 이 물은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을 보면 경기는 당연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아까 지금 달러가 올라갈 때 이 달러가 지금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의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핫하고.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보통 금리를 올리면 금리 여파가 아주 빨리 반영될 땐 6개월. 일반 통상적으로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작년 3월 달부터 금리 올렸으면 이 금리 올리는 그 효과들이 드디어 올 3월 달부터 하반기 쪽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때 얘가 다시 킹 따라갈까 할 때 무슨 어떤 돌발적인 변수 내용들, 뭐 중국과 대만의 문제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다시 킹 따라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데이터로 맞든 틀리든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본다고 할 때 얘는 킹 달러가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죠. 왜?
미국이 아무리 지금 좋아도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3월달 이후에 12개월부터 1년 반 사이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되고 좋아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경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손꼽고 있는 거 두 개의 모멘텀 아까 세수 때 두 가지 물이 있는데 경기는 아니어도 그러면 금리라는 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오 3월 달이면 금리 끌나 한번 올리고 아니면 더해도 한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무슨 소리야 6월 달까지 갈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누굽니까?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들 전부 다 매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임스 블러드 뭐라 하냐면 나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50pp 금리 인상을 주장했어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올라가다가 둠칫둠칫하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CPI하고 PPI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드디어 이 시장이 주가 올라갈 때는 모멘텀, 금리가 초저금리든지 경기가 좋아져서 유동성 장사나 실적 장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올라가는 숨어있는 보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아무리 악재여도 이것이 반영된 과매도 상태일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의 성격은 과매도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서 야 그러면 금리는 좀 낮아지지 않겠어? 라고 봤는데 그만 이 두 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야 패드가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야라는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작년 1년 동안은 문만 열었다면 FOMC 회의만 열었다면 금리 올리고 0.25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베이비 스텝은 맨날 들었어도 빅 스텝이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온통 스텝 하더라도 이런 스텝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그죠?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지루박 스텝이 이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죠? 왜 스텝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올라갔어. 오케이, 알겠어. 3월, 5월, 심지어 6월. 알겠어. 근데 작년처럼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와도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장이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 주가는 사이클이니까 이 세 글자를 가슴에 품고 견디십시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다행히 성과가 좋았죠. 지금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올해는 2296 아래면 이건 과매도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어도 금리가 아니어도 이 정도 내려가면 이거 무조건 과매도. 끝내 1이라는 구간인데 현재 주가 수준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올해 어려울 때마다 작년에는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장세였다면 지금은 내려가도 저층 아파트고 요새 1층에 전부 다들 정원자 조금만 떨어진 밑에 풀밭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 얘는 지금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과연 계속 그럴까요? 이거 올려봤자 6월까지 올라간다고 칠게요. 그게 물론 올라온 상태 속에서 조정의 빌미를 주지만 얘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 큰 맥점을 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연의 몫입니다. 하지만 노차에서 얘기하죠. 저는 찍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고 저도 봅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까 위로 올라갈 때마다 2,500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매도였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얘는 잠깐 쉬었다 가겠네요. 대신 내려갈 땐 도망가지 마세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한테 김 수장 당신도 시장을 전망해 줘봐 그러면 저도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당신 대응을 해봐 그러면 전 자신 있습니다. 왜? 30년 이상 제가 실패했던 것이 그거고 그 실패에서 지금 이 자리에 쓰면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기까지 바로 저는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왜? 그게 저의 전공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놓고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랄 쥐죠. 보십시오. 보통 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진 않죠.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위 잠재 성장률 얘기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1% 가까이 떨어진다라면서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달러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달러가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결론, 금리의 모멘텀, 예? 긍정주 기대하다가 미국이 더 올린대. 그럼 우리도 더 올려야 되겠죠. 우리 좀 있으면 금통이 열리잖아요. 경기가 애당초 나쁜 거고요. 얘가 내려갔다가 돌아설 때 경기 먼저 좋아지지 않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어도 이미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세 번째 변수. 여러분들 혹시 트러스에 그 악재가 났을 때 기억나세요? 사자분들은 기억나세요? 그 트러스에 악재가 있었을 때 온통 난리였잖아요. 와, 네. 왜 쟤들이 정보냐. 그때 과감하게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렸어요? 트러스 악재가 우리한테는 호재로 된다. 호재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제니 앨런의 바이뱅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국만의 문제겠느냐? 바이뱅 얘기했고, 제니 앨런을 거치면서 짝짝꿍이잖아요. 제롬 파웰하고는요. 그죠? 이건 그럼 미국의 시장을 돌린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파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로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하거든요. 다시는 울지 않으리. 제가 얘기하는 게. 장현장에서 우셨던 분들, 울지 말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 움직이는 변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요. 하나는 방금 했던 기본적인 거. 금리, 똥금리 와야 돼요. 얘 올 가능성 없잖아요. 그럼 못 가요. 경기 좋아져야 돼요. 얘는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것도 꺾어지면 꺾어졌지 지금 이런 호황이 계속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 변수가 우리를 달래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과매도요. 이게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2332고요. 이게 배당락가만 하면 2296. 이 아래는 바닥존이에요. 바닥이 아니라 바닥존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진바닥과 가바닥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잡고 여기서 매수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론 잘 보십시오. 얘가 상승으로 가려면 상승 파동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위로 간 다음에 딛고 턴을 줘야 되는데 실패. 그럼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얘도요. 올라갔죠. 아까 상승 파동 보셨죠. 상승 파동은 주가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딛고 턴해야 돼요. 이쪽 보시죠. 이렇게 올라갔죠. 얘가 이 녹색전, 제가 이 맨날 녹색 풀밭 위에, 그죠? 전 골프는 못 칩니다만,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백스윙 갔다가 얘를 임팩트 때문에 가려면 그냥 이렇게 안 치잖아요. 가셨다가 딛고 터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딛고 터, 얘가 올라가다가 딛고 빵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위로 빵야 딛고 턴이니 아래 딛고 빵야 밑으로 턴이니. 근데 얘가 돌파했으면 이 녹색을 돌파했으면 딛고 턴해야 되는데 뒤뒀는데 밑으로 쑥 빠져버린 겁니다. 이거 뭐예요?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딛고 올라갔는데 쑥 내려 바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2155 주가가 낮으니까 난 여기가 바닥을 찍은 거라고 본다라는 얘기는 그건 그야말로 그분이 찍고 계신 겁니다. 그럼 맞을 수 있겠죠. 왜? 저는 얘가 2296 아래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얘가 바닥 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네가 바닥이구나. 네가 진짜였어. 네가 진바닥이었을 때는 얘가 급등, 완만, 턴. 보세요. 사회자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이 V자인 다음에 이게 올라간 각도보다 조정이 완만하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완만하게 턴해줘야 너 바닥이었구나. 오, 나 그럼 진짜 이제 가려는구나. 얘는 아직 바닥이었구나 했는데 다시 밑으로 풍덩. 바닥이었구나 풍덩. 얘는 올라갔죠. 급락급등. 근데 얘는 아직 안 깨고 있다는 거죠. 밑으로 이 녹색을 안 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는 대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기 상태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2425를 안 깨는 방법이 가장 얘가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 파동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이걸 상승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N자를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락 파동이 나야 되는 거죠. 이거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진바닥과 가바닥 정답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가바닥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저점은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빅픽처 그리면서 만약에 강을 들면서 어려우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세요. 아, 작년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장세고 얘는 저층 아파트에 있다. 왜? 주가는 모멘텀, 경기와 금리의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이게 없어도 과매도라는 이유만 갖고 얘는 주가 올라간다. 다만 얘가 여기처럼 딛고 턴 아니냐 이건 지금 현재 확인하는 작업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2425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소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 왜 배웁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이죠. 예를 보시면 주가 올라갈 때 여기 라인 보이죠? 이렇게 검정색 라인. 올라가다 여기를 지켜주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안 깨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여기를 안 깨고 있죠. 여기를요. 근데 아까 환율 보셨어요? 환율 보면 1440원대까지 갔다가 여기 제가 1402원을 그려드렸었죠. 1402원을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밑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얘보다 더 큰 흐름, 즉 한 달간의 평균 단가가 밑으로 확 빠진다는 거죠. 얘가 여기 지켜줘야 올라간 다음에 얘가 딛고 턴, 딛고 빵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오는데 정말 다행스러워서 지난주에도 보면 야 이게 막 CP하고 PP하고 난리가 났는데 얘가 지켜줄까? 오 근데 걔를 지켜주라는 거죠. 사들어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아 결국 지금 주가가 내려가도 저층 아파트에 있는 건 맞구나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장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거는 평균이거든요. 종합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반의 성적이 60점이면 모든 학생이 60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80점짜리 90점짜리가 있죠. 그러면 주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 종목군은 벌써 딛고 턴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20선이 딛고 턴하든지 아니면 더 강한 놈들은 60선 얘가 딛고 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도주 얘가 주가가 이거예요. 종합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면은 대응주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개별주도 같이 작살나거든요. 근데 지금 종목 장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시가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텨주니까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종목 장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국고초에서 소개시켰던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에코프로. 제가 세팅을 여기서 세팅해 드린 거죠. 한 2주 됐나요? 사회자분? 2, 3주 됐나요? 에코프로가? 그죠? 여기서 배팅해 드린 거. 보세요. 딛고 빵야가 보이나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얘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 녹색선을 얘가 딛고 턴하죠. 근데 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 녹색선이 딛고 턴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모양이. 그러면서 보니까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 블라블라블라. 그죠?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아,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죠. 얘도. 다만 얘는 이번 달에 음봉이거든요. 얘는 조정을 받는 달입니다. 하지만 얘도 이게 어떻게 될까? 나중에 뒷굿방이 한 번 더 하겠죠. 얘는 월 말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노친 소재. 이것도 역시 열심히 날아가죠. 뒷굿 턴. 즉 무슨냐면 지금 장은 전체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단에 받쳐주니까 이렇게 주가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지금 이 장은 딱 한 가지만 보시죠. 얘가 여기를 만약에 안 깨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그럼 얘는 개별주 장세든 뭐든 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선 여기는 2425를 안 깨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2484 여기를 돌파하는가 여부가 여기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임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아직은 이 사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에서 고점에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이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점을 깨느냐 아니냐 요거 계속 점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가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얘는 과매도 존에 있구나 라는 가지고 올해 장에서는 긍정의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얘가 요번에 가니 아니면 요 다음에 가겠냐는 것은 저점 붕괴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